자, 이제부터 공식을 바탕에 놓고 실제 상황을 살펴보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소개하는 100가지의 사례는 모두 실제 상황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상황이라야 가치가 있는 거겠죠. 어떤 독자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맞는 것만 골라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거 뭐 있긴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맞고 틀리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점괘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지금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1000개쯤 임상 자료가 쌓인다면 뭐 그 중에 안 맞는 것도 있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백발백중 백문백답이 전부 다 정확하다면 세상 이치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서 얻은 점괘가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괜한 생각으로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128쪽에 있는 1번 임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재개발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얻은 점괘입니다. 이 점괘는 이제 법회를 하는데 오신 한 할머니께서 고민을 얘기를 하시기에, 정해년이네 벌써 요래됐습니다. 올해가 임진년이면 적어도 5년 전이군요. 그때 막 배워가지고 임상하던 차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점괘로 풀어야 될 내용이구나. 재개발 보상비, 이거 사주만 가지고 보기가 조금 어렵겠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점괘에 흡사하겠다 싶어가지고 사주도 안 적고 이렇게 오주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사주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점괘를 통해서 이 오주교에서 이 재개발 보상비라고 하는 이 질문 사항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정해년 무신월 기토가 앉은 자리에 묘가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 묘가 있다는 것은 편관에 앉아 있죠. 명리를 대입할 때는, 용신 찾을 때에는 뭐 편관이 용신도 되고 합니다만은, 점괘에서 편관은 좋게 쓰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는 걸로 봐도 될 겁니다. 물론 고통의 의미로서 대입이 되겠죠. 십성 대입하는 법 잘 익히셨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가 묘에 앉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쪽은 과거요, 이쪽은 미래라.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 점괘를 봤을 때 매우 안 좋구나. 조금 더 전은 어떠냐? 상관이군요. 아하, 상관. 상관이 보이면 무언가 이 점괘의 주인공은 무슨 일을 추진했겠구나,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주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삼각관계죠. 상관과 편관의 이 관계, 뭐 이렇게 합도되나요? 네, 암합도되는군요. 뭔가 이러한 관계가 이 기토로 하여금 매우 힘든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관관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놔버리면 그 상황이 더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자, 요 두 글자로 인해서 어렵구나,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이 매우 어렵구나, 앞으로는 어떠냐? 앞으로 인성이 있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물론 나란히 있으면은 뭐죠? 생각나십니까?
복음. 그렇지만 이 힘이 없는 기토 입장에서는 이 사화는 복음의 나쁜 암시보다는 어떤 도움을 받는 좋은 암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목적용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목적용신, 재개발 보상비가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용신은 뭐겠습니까? 인성일까요? 재성일까요? 그렇죠. 재성이죠. 이 점괘의 목적용신은 재성에 있습니다. 왜? 돈에 대한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재성이 목적용신인데 힘이 매우 부족하구나. 뭔가 잘못되었구나.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 할머니의 사위, 주체가 되겠죠. 사위는 재개발 지역이라는 소문을 접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딱지 하나를 얻어가지고 괜찮은 혜택을 좀 보겠다는 그런 속셈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얘기 듣고 보니 우연히 이렇게 월지 상관이 들어있는데 그런 머리를 굴렸다는 것이 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적은 돈이죠. 상관생제. 예, 말이 되네요. 돈을 좀 바라보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 거주자한테 주는 어떤 비용을 이주비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한번 좋은 좀 그 어부지리를 얻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같죠 좀. 저기 세종시 바로 그 주변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 사위는 이 사람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시점이 있죠. 언제부터 들어온 사람을 주고 언제까지 들어온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그 기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기한에서 며칠이 부족했다는군요. 뭐 3일? 며칠이 부족해가지고 해당해서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사 비용 조금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 비용을 거부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주변 사람은 다 떠나가고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상황이 바로 기묘라는 것입니다. 기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잖아요. 최악이죠. 미만 되어도 좋겠고 뭐 다른 것도 괜찮겠는데 편관이 앉아있다. 지금 이 사람은 관을방석에 앉아있는 이런 형국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놓고 그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보상비, 돈입니다. 이걸 보고서 좀 나왔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니까 이미 조금 나왔는데 나왔답니다. 이미 각각 그 해당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사비만 주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그 대가를 지불했나 봐요. 정부에서. 이 사람도 이사비가 나왔는데 그걸 수령을 거부했답니다.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랬다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제 학시를 못 살게 구니까 아내가 어머니한테 누구 애비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해서 이 장모님 찾아오신 이제 할머니께서 저에게 답답해서 의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어쩔 방법이 보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이 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칫 해석하다 보면 이제 뭔가 생을 받네?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러한 관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 사안에 따라서입니다. 재개발 보상비는 오로지 목적이 돈입니다. 이때 돈을 봐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다른 목적이 있을 때에는 인성의 도움을 기대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점괘에서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나서 역량을 논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일지, 시지, 분지, 간도 포함해서 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논하는 것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돈이 안 보이면 일단 이 점괘는 불가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준다는 거 빨리 받아가지고 그거나마 얼른 받아가지고 빨리 다른 데 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지금 버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시겠죠. 자, 이러한 지금 점괘 일간 역량이 어떻습니까? 너무 없죠. 이 삼각관계에서 역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틸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뭔가 이렇게 편인도 있고 뭐 겁재도 있고 한데 여기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아무 도움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역량이 부족할 때 상황은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주를 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주 봐도 대략 재달 신약쯤 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연월 일시 분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뒤를 추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신월입니다. 다음에는 뭡니까? 6월이 되네. 기유월, 경술, 신해 임자. 갈수록 추워집니다. 일간에게는 역량이 더 나빠진다고 볼 수 있죠. 연주도 정해 다음에는 무자, 자가 들어오나요? 무자 정해. 정해 무자. 무자군요.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가 또 들어오는군요. 네. 역시 희망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몇 달 또는 해를 바꾸더라도 희망이 안 보일 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충족,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빨리 정리하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아니고 그 장모님 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전달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른 말을 들어라 이렇게 젊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른 말 듣고 욕심내지 마라. 빨리. 이거는 이제 해결책입니다. 마무리죠. 더 이상 바라지 마라. 돈은 이미 물 건너갔다. 갔으니까 그대로 빨리 수습해서 얼른 다음 생각을 해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점괘로 해석한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으실 걸로 봅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미리 고민하게 되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제 개인 지도도들 받고 가시고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점괘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런 좀 가정을 해보고 싶어지죠. 미리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상황에서 점괘가 주어지면 해석이 됩니다. 묘하게 어쩌면 짜맞춘 듯이 그 질문을 받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오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오주계를 임상하면서 어쩌면 이미 그 공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살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면 어쩌면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참 공감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상 문제집은 의미가 없다. 이건 어디 뭐 참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질문이 떨어졌을 때 그때 점괘를 적어라. 그 점괘 속에는 그에게 필요한 해답이 그대로 들어있으리라. 이렇게 그 생각에 기준을 하나 삼아 놓으신다면 괜히 미리 질문 만들어 놓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는 해석하기 어려운데 하실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해되셨겠죠? 네. 요즘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고 또 임상에 임하시면 유익한 자료가 활용이 잘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